안녕하세요. 제이슨 라다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PT 시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영상인데 스피킹,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스피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 내용을 보면서 화면 아마 이쪽에 이쪽에 띄울 것 같은데 그 내용 보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스피킹 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제가 이제 스피킹에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일단 띄워놨어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스피킹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 6가지인데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퍼스널 인트로덕션, 이거는 채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read aloud부터 answer short question 5가지인데 우선 말씀드리면 answer short question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보시고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파트는 4개죠. 4개가 있는데 뭐냐면 위에부터 read aloud, 크게 읽는, 지문을 보고 읽는 거, 그 다음에 repeat sentence, 문장이 들리면 그거를 따라서 말하는 거, 외워서 따라서 말하는 거, 그리고 describe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나오면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tell lecture, 강의를 듣고 나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이렇게 4가지 파트인데 일단 화면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보면은 일단은 PT 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많다고 알려진 파트는 사실 repeat sentence, 그게 listening하고 speaking, 그리고 write from dictation. 그래서 writing하고 write from dictation이니까 listening하고 writing,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스피킹 파트 관련해서는 repeat sentence가 배점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read aloud가 높고, 나머지 describe image나 retell lecture는 적진 않지만 보통이에요. 이렇게 4개가 스피킹 점수를 좌우하고, 그 다음에 전체 PT 시험의 점수를 좌우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강조 드려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describe image나 retell lecture예요. 왜냐하면 위에 2개가 배점이 더 높지만 내가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발음이나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 읽는지, 이거를 단기간에 높이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describe image나 retell lecture는 준비를 안 하면 말을 전혀 못하지만 준비를 잘하면 거의 만점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79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repeat sentence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read aloud는 당연히, 그러니까 나머지 파트는 다 잘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스피킹 쪽에서 제일 어려운 repeat sentence도 잘하셔야 되지만 65점이나 5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뭐가 중요한지는 알고 가셔야겠죠. 그러면 일단 평가 기준을, PT 시험 다른 파트도 중요하지만 평가 기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오른쪽, 엑셀 오른쪽에 지금 제가 표시란 쪽에 적어놨는데, 일단 read aloud부터 볼게요. read aloud는 스피킹 모든 파트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내용, 그리고 pronunciation, 발음, 그리고 oral fluency, 유창성, 이 3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read aloud는 컨텐츠가 어떻게 평가되냐면, 제가 문장을 어느 정도 길이 되는 문장을 읽잖아요. 만약에 애국가를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던 끝까지 읽을 때 중간에 백두산이를 백두손이 이렇게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 감점. 그런 식으로 감점을 시키는 게 read aloud의 컨텐츠고, 그 다음에 발음, 각각의 발음이랑 oral fluency 기준은 모두가 똑같아요. 원어민처럼 잘했다 5점, 영어가 아닌데 0점, 그리고 그 중간이면 그 중간의 비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그 배점에 관련해서는 컨텐츠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도 약간 달라져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read aloud 읽을 때 발음도 좋고 유창성 이런 얘기도 이따 해드리겠지만, 컨텐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단어가 40개짜리 문장을 읽는다고 했을 때 최대한 실수 안 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repeat sentence를 보면 내가 만약에 10개
홀수로 만들면은 11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듣고 내가 내뱉었어요. 그런데 11개를 다 맞추면 3점. 가장 높은 점수죠. 그런데 절반 이상, 그 말은 6개, 11개 중에 6개를 맞추면 2점, 5개를 맞추면 1점이에요. 1개를 맞추면 1점이에요. 5개 맞추나 1개 맞추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반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득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Write from Dictation, Repeat Sentence 그 두 가지 파트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Repeat Sentence에서는 절반을 무조건 넘기는, 네, 그거 없이는 79점은 사실 힘들고, 그 이하 65점이나 50점 노리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10문제가 이제 보통 나오거든요. 11~2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 Repeat Sentence를 할 때 어떻게 그 집중을 해서 하는 거를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Describe Image, Retell Lecture, Answer Show Question은 0부터 5. 뭐 그거를 많이 얘기하면, 너무 잘 얘기하면 5점, 아니면 0점, 뭐 이렇게 간단한 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부터 Repeat Sentence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79점 이상을 노린다, 그러니까 IELTS로 8점 이상을 노린다라고 하면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되고, Repeat Sentence도 항상 절반 이상은 맞추고 짧은 문장은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내가 65점이나 50점을 노리는 경우는 만약에 어려우면서 배점이 높은 스피킹 쪽에서는 Read Aloud, Repeat Sentence를 잘해버리면, 뭐 기출을 보든 아니면 내가 연습을 피난 노력을 하든 원래 영어를 잘하든 그쪽을 잘해버리면 다른 쪽 Describe Image나 Retell Lecture를 잘하지 못해도 65점이 나올 수 있어요. 50점 더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안 하셔도 영어를 원래 잘하시는 분은 Repeat Sentence 듣고 꽤 많은 문장 따라할 수 있고, 그러면 나 정말 공부 안 했는데 순식간에 잘 나오는 게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ead Aloud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수할 때마다 감점이에요. 그리고 발음, Oral Fluency. Oral Fluency도 버벅거릴 때마다 아마 얘가 감점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꽤 빨리 읽으면서 스피드가 꽤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장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20초에서 23초, 긴 거는 뭐 23, 4초, 짧은 거는 19초, 20초 이렇게 읽으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만약에 뭐 애국가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예를 들어보면, 안 좋은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한국어 시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 그렇게 하면 그쵸, 오랄 플루언시 9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컨텐츠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아니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모아사, 그쵸, 그렇게 더 잘하고 싶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모아사 우리나라 만세, 뭐 이렇게 아무튼 의미 단위로 읽고, 그 다음에 콤마일 때 0.5초, 그 다음에 풀스탑 마침표 찍었을 때 1초 쉬고 문장 끝 내리고, 그리고 뭐 손동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파트들도 그런데 내가 읽으면서 문장 마지막에 내리고 이렇게 손동작을 같이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어떻게 각 파트를 연습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녹음을 해보고 다시 보고, 녹음을 해보고 다시 들어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시험 오래 준비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물어보고 왜 안 나왔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하면, 나는 녹음한 것처럼 그냥 녹음은 안 했지만 실제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시험 좋은 점수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 녹음을 하고 안 하고는, 녹음 안에서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번 녹음을 하고 다시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다 읽는지 그러니까 시간도 맞추고 실제처럼 해서 녹음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리드 올라우드 할 때도 연습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발음이나 오럴 플루언시 이런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발음의 경우는 이제 뭐 딕테이션 IO
dictation.io 전 이런 걸 썼는데 뭐 구글 인식이든 어떤 음성 인식하는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에서도 있고 핸드폰 앱에서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녹음을 해서 내가 한 80% 이상은 내가 말하는 게 바로바로 들어간다. 그리고 녹음도 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꽤 빨리 말할 수 있다 수준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리더 얼라우드였고요. 자, 이제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repeat sentence. 애증의 repeat sentence죠. 어려워요. 어렵고 배점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내가 65점이나 그 이하면 완벽하게 할 수 없어도 다른 파트를 잘하면 그러니까 repeat sentence가 정 어렵다고 가정하면 다른 파트를 잘해서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repeat sentence를 잘해버리면 굉장히 쉽겠죠. 저득점은 repeat sentence 잘하면 점수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룰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에 repeat sentence에 어떻게 보면 팁이 담겨 있는데 문장 길이를 홀수로 맞추려고 절반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11개짜리 문장 11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들어서 10개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최악의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11개 중에 5개면 절반이 안 돼요. 그러면 11개 중에 5개씩 맞춰서 그렇게 10개를 해버려요. 그러면 꽤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1점, 1점, 1점에서 10점밖에 안 돼요. 30점 만점인데 그 컨텐츠 부분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씩을 맞췄으면 운이 좋게 절반을 바로 넘기는 6개씩을 맞췄으면 20점이에요. 11개 단어를 들었을 때 5개를 말하나 6개를 말하나 하나 차이지만 20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한 기준은 방법은 짧은 거는 3점을 맞추도록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짧은 거는 당연히 절반 이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가 긴 것도 내가 79점 이상을 노린다. 절반 이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1개, 10개, 뭐 9개, 9개라고 하면 5개, 뭐 8개라고 하면 4개, 5개, 뭐 12개라고 하면 6개, 뭐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을 꼭 맞추는. 이제 repeat sentence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뭐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해요. 그래서 뭐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만약에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is area 라고 하면 there, T, R, A 이렇게 해서 앞자를 적는 식의 방식도 있고 저의 경우는 눈을 감고 듣는 거죠. there are, 그러면 듣고 얘기했어요. 집중을. 그래서 방식이 어디에 내가 더 포인트를 둘 건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장의 앞쪽인가 뒤쪽인가 일단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연습을 하실 때 염두를 하실 게 제이슨이 얘기했어. 이거 절반에 내 인생이 걸린 거예요. 호주에서 학교를 가든 영국에서 학교를 가든 호주에 이민을 오든 내가 이걸로 뭔가 이루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그게 절반에 달린 거예요. 절반을 꼭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한두 단어 틀리면 2개 단어 틀리나 3개 단어 틀리나 똑같아요. 절반을 넘기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방법 중에 앞자를 쓰든 한글로 휘갈겨 쓰든 듣고 저처럼 그냥 얘기를 하든 내가 편한 그걸로 한 뭐 50개씩 100개씩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가 가장 잘 할 수 있나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녹음을 하시면 되고요. 녹음하고 들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실제 시험 때도 멘탈적으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repeat sentence 잘해야 고득점 맞을 수 있고 잘해야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어려워요. 저도 잘 못했고 만점 받으신 분들도 잘 못할 거예요. 다 말 못하신 경우도 꽤 많고 그 말은 어느 정도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인데 너무 긴장하시지는 말고 이거 누구나 다 어려운 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되 준비할 때는 내가 무조건 반 이상은 맞춘다. 짧은 거는 내가 거의 맞춘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escribe image랑 retell lecture 이미 어떻게 연습하는지 뭐 이런 거 많이 카페에도 쓰고 블로그에 쓰고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요. 2가지 공통이에요. 공통된 설명인데 일단 틀을 만듭니다. 틀을 만들고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그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describe image랑 retell lecture는 컨텐츠
문법.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문법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거, 리핏 센턴스나 리드 얼라우드는 문법이 중요하겠죠. 뭐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근데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리텔 렉처, 문법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말이 조금 안 돼도 돼요. 심지어 약간 과장하면 말이 거의 안 돼도 돼요. 대신 또렷한 발음으로 말하고 쭉 머뭇거림 없이 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다 지키고, 문장 끝 내리고, 콤마면 0.5초 쉬고, 풀스탑이면 1초 쉬고, 네, 그런 모든 아까 말한 걸 다 유창하게 말하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준비하기가 정말 쉬워요. DI 리텔 렉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단은 거기까지 먼저 말씀드리면,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법 문장 같은 걸 만들어서, 만약에 저는 뭐 차트가 나오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차트 보통 상단에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제목 읽고 뭐 차트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제일 낮은 점은 어디고, 몇 년도에 제일 높은 점은 어디고, 드라마티컬리하게 인크리스 됐다. 그리고 상관없는 내용을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가 나왔어요. 뭐 건물 빌딩에 하나 서 있는 이미지가 나오면, 거기에 뭐 텍스트가 하나 있으면 텍스트 읽고, 이 이미지는 빌딩에 관한 거네, 빌딩이 2개 있고, 그리고 상관없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표 같은 거, 제가 사실 제일 못했던 게, 준비 안 했던 게, 저는 한 가지 틀로 다 했기 때문에, 디스크라이브 이미지에 표가 나오면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 읽고 숫자를 적당히 읽은 다음에 마법 문장을 심지어는 2번 말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스피킹이 70점대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리핏 센턴스도 거의 준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자신하는 게, 저는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리텔 렉처는 아마도 만점에 가깝게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창하게, 머뭇거림 없이, 절대 머뭇거림 없이 말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처음 봤을 때 어떤 그림도 한국어로도 사실 말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본인의 틀을 만들어요. 본인의 틀. 내가 발음하기 좋은. 그러니까 만점 맞은 사람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틀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소화를 못하고 내가 버벅거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발음에,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얘기했던 게, 리텔 렉처 같은 경우에는 렉처라고 하는 게 컴퓨터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로 바꿨고, 계속 이 스피치는 어떤 거에 관한 내용이야, 이 스피치는 뭐야, 그래서 내가 이 스피치를 이렇게 스피치, 렉처 이렇게 단어의 다양성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간단하겠죠. 디스크라이브 이미지랑 리텔 렉처 약간의 차이점은, 리텔 렉처는 키워드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죠. 뭐 1분짜리, 1분 30초, 2분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호주 이민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겠죠. 이제 메모지에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이민자, 호주 이민자 몇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때 가능하면 문장을 빨리 만들 수 있으면 문장도 만들어주고, 그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하고 마법 문장으로 마무리하거나,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제가 적을 때 이미 한 2문장을 만들었으면 이건 어떤 거에 대한 스피치야, 그리고 내가 적은 2문장을 유창하게 읽고 그 다음에 마법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대신 정말 중요한 게, 꽤 빠른 속도로 읽고 정확하게 입을 크게 벌려가면서 발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읽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 PT 시험 스피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파트를 해도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각 파트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좀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라고 하면, 이 스피킹 섹션이 컴퓨터가 채점하는 거에 맹점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예를 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요. 중국어로 예를 들면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중국에도 한 6개월 살았었고, 몇 개 단어는 들으면 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중국어 시험 평가관이 돼서 채점을 하는 게, 저는 이 PT 시험에 컴퓨터가 채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국어 시험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중국어를 모르면서, 단어 몇 개밖에 모르면서. 그러면 일단 저는 그 사람이 유창하게 중국어를 빠르게 말하는 사람을 좋은 점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사람은 또 감점을 주겠죠. 그게 심지어 저는 중국어인지 아닌지, 어떤 단어인지, 의미가 맞는지 그렇게 몰라요.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게 이 PT 시험의 스피킹하고 정확한 컨셉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repeat sentence나 read aloud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내가 들은 거랑 꽤 맞춰야 되지만, 특히 describe이나 retellection은 영어를 잘하는 흉내. 그런데 뭐 제가 중국어 시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가 중국어도 아닌 다다다다다다 라고 하면 저는 중국어가 일단 아니네, 얘 빵점, 이렇게 줘버리겠죠. 근데 얘가 뭐 한국에 있는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중국어 뭐 우스꽝스럽게 흉내내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전 잘 모르니까 만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나 리텔렉처 그리고 다른 파트들도 컴퓨터가 정확히 라이팅도 그렇지만 이 내가 하는 거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PT 시험의 마지막 영상일지도 모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스피킹 영상은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배점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제이슨의 PT 시험 그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제 블로그 dojason.com에도 많이 있으니까 내용 참조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이슨 PT 시험 카페에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이슨 라다의 제이슨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